삶의 지혜를 만나는 지혜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트라우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오르그 피퍼의 글을 준비해봤어요. 그의 저서 쏟아진 옷장을 정리하며, 제목부터 재미있죠. 거기에 실린 글인데, 인생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재편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그는 인생의 위기를 겪은 수많은 환자를 만났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위기를 겪고 난 후에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오늘 제목이 소소한 것들의 가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참사를 겪은 사람들은 불행을 당한 이후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질적으로 좀 더 많이 가지려던 마음이 뒤로 물러가고, 이웃이나 친구와 비교해 더 가지려고 전전긍긍하는 태도가 사라졌으며, 비싼 자동차, 커다란 집, 명품 옷, 사치스러운 여행 등 지위 상징을 쌓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착각이었다고 말한다. 대신에 이제는 일상의 작고 소소해 보이는 일들이 훨씬 중요해졌으며, 전에 진부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불행을 당한 후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필리프 포조 디 보르고다. 그는 프랑스 코르시카 섬의 명망 높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며 많은 부를 일구었다. 하지만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아주 인상적인 책으로 냈고,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포조 디 보르고는 인생의 대반전을 통해 자신이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슬퍼하거나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며, 20년 넘게 전신마비 상태로 살면서 인생에서 배운 것은 자신이 온전히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만이 그의 목표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다양한 것들을 예비하고 있으며 모두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든, 한 송이의 꽃을 발견하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든, 신체적인 한계에 이르든 순간순간을 맛보는 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삶에 대한 이런 관점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의식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아이의 웃음, 이웃의 인사, 친절한 직원의 미소,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들, 친구와 함께하는 차 한 잔, 주인을 반기는 강아지,
숲에서 노래하는 새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맛있는 음식 냄새들, 이런 것들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란다. 게오르그 피퍼의 쏟아진 옷장을 정리하며 중에서 소소한 것들의 가치 한 편 읽어봤습니다.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불행이 막상 턱 닥쳐오면 사람들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정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겪어보지 못했던 순간이 딱 오니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작고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했고 다른 무엇보다 소중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최근에 이런 바이러스로 순식간에 일상이 무너지는 걸 경험한 터라 지금 이 글이 더 공감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위험이 떡 닥쳐오고 나면 정말 너무 사소한 것을 죽기 전에 해보고 싶단 말 많이 하죠. 이제 살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대가 당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 그냥 가족과 또는 좋아하는 친구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와인 한 잔하고 춤같이 추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글들도 있잖아요. 글에 등장하는 프랑스의 부호인 포조 디 보르고가 깨달았다는 것처럼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길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를 사는 것, 지금을 사는 것이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슬퍼하거나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 삶은 과거나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사는 것이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해도 이거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던가요. 이 게오르그 피퍼는 삶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쏟아진 옷장에 비유를 한 겁니다. 잘 정리된 옷장이 아니라 어느 날 그 옷장이 왈칵 다 쏟아져서 모든 옷들이 막 뒤죽박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엉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깊은 절망을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옷을 대충 구겨 넣고 옷장 문을 닫아버리면 문 열 때 다시 또 금방 와르륵 쏟아지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차근차근 정리해서 분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서 옷을 걸어가면서 혼돈의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도 그렇게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분류의 기준과 방법은 위기를 경험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말이 오늘 읽어드린 내용인데요. 왜 사람은 꼭 사건을 당한 뒤에라야 비로소 달라질까요?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달라지면 더 좋잖아요. 근데 꼭 어려움이 겪어지면 그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 언젠가 입을 것이라면서 고이고이 아껴두었던 비싼 옷을 맨 앞에 걸었다면 이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옷, 일상적인 옷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쏟아진 옷장에다 비유를 한 겁니다. 옷이 엉겨붙어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면 굉장히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짜증나고 분노밖에 없겠죠. 그래서 짐도 정리하고 살아야 하지만 마음도 정리하면서 사는 것.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매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리 살아야 하는데 참 안 되시죠. 여러분 혹시 냉장고 정리 좀 하고 사시나요? 옷장 정리 좀 하고 사시나요? 수납장이나 창고 정리 좀 하시는지요? 신발장 정리되어 있는지요? 한 번씩 열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지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막 살자고 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짐을 집에 너무 많이 들여놓는 거, 이거는 좀 자중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건 비워내셔야 되고 재활용으로 내보내시고
집의 공간에 여백을 좀 두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는 것도 마음이 복잡한 거고 외로움이나 고독과 쓸쓸함이 결코 집에 물건 부진다고 위로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비워내시고 공간을 좀 텅 비우고 먼지도 닦아내고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법당이 되도록 해보세요. 그래야 그곳이 격리를 하더라도 수행터가 될 테니까요. 오늘 이 읽어드린 소소한 것들의 가치 공감 가시죠?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유 스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언제 또 쓰게 되면 찾아봐 없어봐. 언제 쓸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내다버려. 그러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혹시 5년 안에 써보지 않은 물건 걔를 10년 뒤에 쓸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그렇게 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그 말씀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언제 봤는데 일본 사람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가서 사는데 그분이 그 짐 정리하는 거를 돕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막 짐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막 펑펑 울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엉망진창이에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제 코디를 집안 정리 코디하는 그분이 들어가서 다 집안에 이렇게 꿇어 앉으라 그래요. 조용히. 그리고 본인도 꿇어 앉아요. 일본 사람들 잘 꿇어 앉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자 그러더군요. 그러고 조용히 앉아서 각자 마음에 이 집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그럼 막 펑펑 울어요. 예. 집에 감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옷장이면 모든 물건을 다 끄집어내서 가슴을 설레게 하는 물건과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물건을 구별하라. 박스에. 설레게 하는 것을 정리하는 법. 그다음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는 다 내보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고 기운을 북돋우는 생각들은 옆에 가까이 두시되 힘 쭉쭉 빨아먹는 거 있죠. 기운 없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해요.